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종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이라는 이제 챕터로 강의를 할 건데요.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1장 서론, 2장 이론적 배경, 그리고 이제 3장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이론과 가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론은 사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변수의 일반화와 변수와 변수,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반면에 가설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이론적 배경은요, 연구자가 의도한 연구 방향, 그리고 연구 가설을 유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문을 보면 이 대부분 기존 연구로부터 이론적 배경과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출해서 가설을 수립하여 기술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연구의 주요 변수와 핵심 단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설계 구성을 할 때는 그 절로 구분한다 그러면 연구 모형과 가설을 먼저 우리가 그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선정과 자료 수집을 또 2절에서 기술하고, 또 3절에서 측정 도구와 조작적 정의를 기술하고, 또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절의 순서로 바뀔 수 있어요. 연구자가 어떻게 내가 재량으로 나한테 필요와 목적에 맞게끔 그 구성하느냐, 그거는 뭐 이제 그 연구자의 재량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모형을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 모형은요, 논문 작성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연구 계획서와 기타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 확정하려면 연구 모형이 무조건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이 완전히 돼야 이론적 배경도 쓸 것이고 서론도 쓸 것이고 연구 설계도 제대로 쓸 것이고, 그래서 연구 모형이 가장 먼저 논문 작성에서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가설적 모형으로 가설을 유기적으로 도식화 만든 거예요. 이 가설을 유기적으로 도식화한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구 모형이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보겠다. 어떤 영향관계를 보겠다. 변수 간에. 그러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를 규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라고 기술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가 집단 간의 비교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집단 특성에 따라 어떤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라고 기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석 방법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모두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모형과 함께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연구 방향을 포함해서 측정 도구, 그러니까 질문 문항이죠. 변수죠.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에 대한 어떤 그 측정 도구의 그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누구 거를 인용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의 개략적 내용과 사용할 통계 기법까지 예측하게 할 수 있어요. 연구 모형 하나로만. 연구 모형 하나만 딱 띄우면 이걸로 모든 독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쓰겠구나. 라는 것이 한눈에 다 보여지는 겁니다. 연구 모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들고 지도 교수님을 만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페이퍼 작업을 했겠지만 주로 이제 연구 모형만 띄워봐 해서 연구 모형만 보여요. 지도 교수님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제 이 학생이, 이 원생이 어떤 연구를 할 거고 어떤 분석 방법까지 쓰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우리가 그 논문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논문을 뭐 몇십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읽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장 먼저 빠르게 봐야 되는 건 연구 모형부터 눌러서 어떤 연구 모형과 어떤 주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구 모형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연구 제목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서 어떤 걸 검증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술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연구 가설이요. 이 연구 주제의 문제 제기와 연구의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아, 이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연구 모형과 함께 연구 가설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설의 이 수립 근거는 무조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선행 연구. 이건 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이 반드시 선행 연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가장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는 지도 교수님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학술지에 투고를 한다. 그럼 심사위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학회 심사위원들. 그런데 논리적 근거 없이 내가 가설을 설정했다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심사 교수님들이 근데 이런 가설, 이런 연구 모형과 이런 가설을 수립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요.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관계의 출처가 어딘지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내가 추론하는 가설의 타당함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립 근거가 내가 이거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설 잡고 이런 연구 모형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선행 연구에서 이런 주제로 이런 연구를 했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까지 같이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연구 가설에서는. 그리고 선행 연구가 없을 때, 야, 나 이 연구가 너무 좋고 너무 의미가 있는 연구 같아. 그런데 선행 연구가 없어. 그럴 때는 유사한 논문을 찾아서 그 주제의 논문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 이런 거죠. 연구 계획서도 딱 만들었어. 근데 나랑 똑같은 변수를 똑같이 쓴 논문은 없어. 근데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도 교수님도 오케이,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모델을 내가 수립했는데 선행 연구가 이제 찾아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선행 연구로 많이 부족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해외 문헌도 찾아보고 없다면 연구자가 내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 모형과 가설을 그 추론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는 없지만, 선행 연구는 없지만 내 논리는 있어요. 이럴 것이야. 그래서 추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논리가 독자의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내 얘기가 맞아, 내 추론이 맞아 이렇게 해서 주관적 주장만 펼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잘 정리해서 뭐 그 맥락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만족이다. 뭐 만족이면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만족이다. 그럼 뭐 브랜드 애착,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들의 맥락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논문을 잘 정리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진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나랑 비슷한, 맥락이 비슷한 주제의 연구들을 찾아서 이렇게 놓고 비록 내가 하려는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맥락, 이러한 나와 비슷한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내가 주장하는 가설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은 무조건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핵심 논문과 보조 논문을 잘 선택해서 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표절을 우리가 이제 이 선행 연구 기반에서 그 핵심 논문, 보조 논문을 보다 보면 인용이 안 돼 있거나 인용을 했는데 환원을 안 해서 표절 시비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절을 피하는 것은 편집 능력은 연구자의 몫인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절에 잘 안 걸리게끔 여러분들께서 문헌에 대한 고찰도 많이 하고 문장을 어떻게 내 문장으로 만들 건가
승화시킬 건가, 환원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연구 가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